반복되는 불행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연애가 끝날 때마다 혹은 지독한 인간관계에 데이고 난 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분명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존중해줄 사람을 신중하게 골랐다고 믿었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상대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나를 갉아먹는 그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늘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기분. 마치 내 등에 나쁜 사람 환영이라는 푯말이라도 붙어 있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대체 왜 우리는 나쁜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운명이 나를 시험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심리학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행한 관계에 빠지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익숙한 고통을 안전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거의 애착 형성이 어떻게 성인기의 관계를 망치는지,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전략,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며 익숙한 매력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불행한 관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관계의 고수를 끊어내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심리학에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형태가 우리 뇌의 관계의 지도로 각인된다는 이론이죠. 만약 어린 시절 부모님이 차갑거나 불안정했다면 당신의 뇌는 역설적이게도 사랑은 원래 불안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당신 앞에 다정하고 안정적인 사람과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건강한 뇌는 전자에게 편안함을 느끼지만 상처 입은 뇌는 전자를 지루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나를 애태우는 후자에게 강렬한 설렘을 느낍니다. 사실 그 설렘은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결핍을 채우려는 뇌의 자동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강렬한 끌림이 느껴질 때 와, 운명이다 라고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한 박자 쉬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상대의 인격 때문인가? 아니면 내 과거의 결핍 때문인가? 그들은 자판기처럼 감정을 바로 내놓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매달리는 반응 대신 이 관계의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두 번째 전략, 내 안에 관찰자를 키워 감정과 나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쁜 관계에 반복해서 빠지는 사람들은 대개 감정에 완전히 잡아먹히곤 합니다. 상대가 연락이 안 되면 불안이라는 파도가 나를 덮치고 상대가 차갑게 굴면 슬픔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가 아니라 나는 불안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에서 무서울 정도로 여유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되 감정과 자신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성능 좋은 CCTV를 한 대 설치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분노에 휩싸여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감정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반면 여유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심박수가 올라가네? 명치가 답답해지는 걸 보니 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에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화를 내는 나와 그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나를 분리하는 순간 감정의 힘은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감정은 관심을 주면 커지지만 관찰을 당하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아, 이건 외로움이구나. 이건 거절당할까봐 느끼는 두려움이구나.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을 관계의 피해자에서 냉철한 관찰자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4. 세 번째 전략. 생각과 사실을 완벽히 구분하여 나만의 시나리오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뇌가 써내려가는 소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한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대개 이런 시나리오가 돌아갑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저 사람이 오늘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거나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일 거야 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져야 합니다. 생각은 날씨 예보와 같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는 예보가 곧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 대한 희망 고문 섞인 예보만 보고 이미 비에 젖은 채 그 사람 곁을 지키곤 하죠.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무서울 정도로 단호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이나 자신의 해석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의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이제부터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울 때마다 종이를 꺼내 적어보세요. 왼쪽에는 일어난 사실을, 오른쪽에는 당신의 생각을 적는 겁니다. 연락이 3일째 없다라는 사실과 바빠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순간 당신이 얼마나 허구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당신을 아프게 할지언정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팩트라는 차가운 바닥을 딛고 서야만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5. 네 번째 전략. 통제 불가능한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면, 내 진심이 닿으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면 변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타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 하늘을 보고 비야 멈춰라 라고 소리 지른다고 비가 그치나요? 오히려 비를 맞으며 소리 지르는 당신의 목만 아플 뿐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경계선이 무서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무례함이나 변하지 않는 태도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데이터야.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 귀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가꾸는 데 쓸 에너지가 바닥나버립니다. 나쁜 인연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늘 지쳐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데 모든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바뀔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가 비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우산을 쓰거나 그 비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나의 선택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지옥 같은 관계에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6. 다섯 번째 전략은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보며 이별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인연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감정적 원인은 바로 공포입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난 영영 혼자가 될 거야.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사랑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근시안적인 두려움이죠. 뇌가 현재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미래를 보지 못하게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고수들은 항상
시간축을 길게 늘려서 봅니다. 지금 이 사람과 겪는 지독한 갈등이나 이별의 아픔을 인생 전체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 올려놓고 보는 거죠. 80년, 100년을 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고작 몇 년 혹은 몇 개월의 나쁜 인연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나를 넘어뜨렸던 돌부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람과의 이별이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지겠지만 5년 뒤에 당신이 지금을 되돌아본다고 가정해보세요. 과연 그때도 이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던 밤이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그 인연을 정리했기에 지금의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공간이 생겼다며 안도할 것입니다. 나쁜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무서워 찢어진 페이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별을 실패나 오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깨닫고 다시 경로를 재설정하는 성공적인 유턴으로 정의합니다. 지금 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7. 여섯 번째 전략은 심리적 에너지를 관리하며 나를 갉아먹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진이 다 빠져버린 기분을 느끼시나요? 나쁜 인연을 곁에 두고 있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 잔액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100%로 시작해도 어디에 앱을 켜두느냐에 따라 광속으로 소모되죠. 나쁜 인연은 우리 마음속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악성 앱과 같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나를 비난하는 말에 반박할 논리를 세우고 서운함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는 모든 과정이 당신의 에너지를 몰래 빼가는 도둑질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에너지 도둑을 차단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들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화를 내며 에너지를 쓰는 대신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도 그것을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옆으로 흘려보내죠. 왜냐고요? 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 높은 선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에너지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이고 있나요? 에너지 도둑에게 단 1%의 잔량도 허락하지 마세요. 그들을 차단하고 남은 에너지로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세요. 에너지가 차오르면 나쁜 인연을 끊어낼 용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8. 일곱 번째 단계는 과거의 애착 상처를 직면하고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인 내면의 아이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쁜 인연을 반복하는 심리적 기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쁜 인연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받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을 그와 닮은 사람을 통해 제 시험 봐서 이번에는 통과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나를 외롭게 했던 부모님과 닮은 저 차가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때의 내 상처도 치유될 거야라는 무의식의 도박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쁜 인연은 과거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당신의 어린 시절 상처가 씻겨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무의미한 재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타인에게 채워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좋은 부모가 되어줍니다. 불안해하는 내면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동안 무서운 사람 곁에서 인정받으려고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 애쓰지 않아도 돼. 저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것이 바로 자기자비의 힘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에너지를 내부로 돌려 나를 돌보기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나쁜 인연들은 당신의 곁에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상대의 무례함은 더 이상 매력이 아닌 불쾌한 소음이 될 뿐입니다. 9. 여덟 번째 단계는 나만의 관계의 표준을 재설정하여 나쁜 인연이 들어올 틈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인연을 반복하는 마지막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연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짠 음식만 먹어온 사람이 건강한 식단의 담백한 맛을 심심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뇌가 인식하는 관계의 표준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스릴러 영화처럼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없더라.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관계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조건이 좋아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나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단호하게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차갑게 실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입장 제한 리스트를 만드세요.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사람, 남의 험담으로 친밀감을 쌓는 사람, 내 감정을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사람. 이런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나쁜 인연이 당신의 삶에 발을 들릴 공간은 좁아집니다. 기준을 높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10. 아홉 번째 단계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인연 디톡스 실천 가이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3초 멈춤 연습입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할 때 곧바로 대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하세요. 이것은 나의 자동 반응인가? 아니면 나의 선택인가? 둘째는 감정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특히 나쁜 인연 때문에 힘들 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가 미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슬픔을 느끼고 있어라고 적는 겁니다.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탁부터 거절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 영역을 지키는 근육을 키워야 나중에 거대한 나쁜 인연도 단호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11. 열 번째 단계는 나쁜 인연을 끊어낸 뒤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정성껏 심은 꽃들은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나쁜 인연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도단한 잡초와 같습니다. 그 잡초를 뽑아내는 과정은 손도 아프고 흙도 묻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초를 뽑아낸 그 빈자리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와 뿌리 내릴 유일한 공간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쁜 인연과 함께하며 매일 외로운 것보다 혼자이면서 평온한 것이 100배는 더 건강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여유를 되찾는 순간 세상은 신기하게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반복된 나쁜 인연으로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12. 당신이라는 정원을 위한 마지막 한 스푼. 기억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쁜 인연에게 당신의 소중한 배터리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당신을 웃게 만드는 일, 당신을 설레게 하는 꿈,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끊어내기 힘들었던 인연이나 반대로 나쁜 고리를 끊어냈던 자신만의 용기 있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나를 읽는 렌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